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이나 거래 정지, 이런 일들 뒤에는 거의 항상 시장이 미리 보냈던 그런 숨겨진 신호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잔혹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의 모든 기대를 그냥 한 몸에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원을 넘나들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딱 멈춰버립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자들의 돈은 그냥 꼼짝없이 묶여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콘택트 렌즈 제조사 인터로조가 있습니다. 이 금융 미스터리를 통해서 시장이 보내는 경고를 함께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조 원짜리 기업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인터로조의 사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인터로조의 그야말로 극적인 추락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세요. 2024년 이전까지만 해도 M&A 시장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였던 몸값이 1조 원이나 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4월 갑자기 의견 거절이라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한 방으로 무려 1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꽁꽁 묶여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거래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인터로조 사례를 통해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 잔혹한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위기를 알리는 붉은 깃발, 즉 레드 플래그입니다. 우선 감사 의견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요, 이건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회계감사인이 이 회사 재무제표 믿을만합니다. 혹은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지표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감사 의견의 등급이에요. 적정은 아주 잘했어요. 도장받은 거고요. 한정은 조금 아쉬운데 일단 통과? 이 정도? 근데 부적정은 이건 그냥 재무제표가 다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바로 퇴출 절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악 중 하나가 바로 이 의견 거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인이 도저히 못 믿겠어서 점수도 못 매기겠다고 그냥 포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 폐지 심사로 직행하는 겁니다. 인터로조 사태의 바로 그 핵심에는 이 숫자 477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일까요? 바로 감사인이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재고자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477억 원어치 물건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잠재적인 회계 부정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회계 문제를 바로잡고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써봤더니 2021년 매출은 8%가 줄고 2022년 영업이익은 무려 22%나 감소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화려한 실적이 사실은 부풀려진 거였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붉은 깃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자산 가압류입니다. 이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거의 최종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압류가 얼마나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회사가 계약을 어깁니다. 그러면 SGI 서울보증처럼 기업 간 거래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물어주죠. 그리고 SGI는 자기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회사 자산을 압류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 다른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모든 돈줄을 끊어버리겠죠? 결국 회사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인터로조 같은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의 패턴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다른 기업들의 붕괴 사례를 보면서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직원 한 명이 무려 2,215억 원을 횡령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했던 우량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부 통제의 붕괴가 하나의 축이라면 또 다른 축에는 고의적인 사기나 데이터 조작이 있습니다. 유망 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때 바이오 산업의 신화였던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을 한번 보세요.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코오롱 티슈진은 핵심 신약의 데이터를 조작한 문제 때문에 수년간 거래가 정지됐었죠. 수많은 투자자들의 꿈이 그야말로 악몽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위험 신호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반복되기도 합니다. KH건설의 경우가 딱 그렇죠. 이 회사는 무려 3년 연속으로 의견 거절을 받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는데도 끝내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스캔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장에서도 부실한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3. 이게 뭐냐면 2024년 상반기에만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수입니다.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상장 폐지 절차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사 단계는 줄어들고 개선 기간도 짧아져요. 물론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좋은 조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매출보다 재고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갑자기 회계감사인을 바꾼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 가압류 공시가 떴다? 이건 마지막 탈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넷째,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는 회사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계 데이터가 갑자기 크게 바뀌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신호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본시장에서 투명성은 그냥 좋은 것, 미덕이 아니라요. 살아남기 위한 궁극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직함과 명확한 회계만이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해주는 거죠. 시장이 실패한 기업을 응징하는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시장에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내시겠습니까?